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라디안과 물리에 필요한 수학에 대한 얘기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벌써 4차신가요? 그렇죠? 아니군요. 3차시군요. 네. 자, 1라디안.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말이 뭐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왜 파이가 180도냐, 2파이가 360도냐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정하는데, 그렇죠? 각도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점은 뭐냐면 반지름의 라디안의 각도를 곱하면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L이 R 세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의 경우에 1라디안일 때 R이었다면, 그렇죠? 언제 2파이R이 될 거냐? 이 언제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360도죠. 이걸 정리하면 없어질 거고 물음표가 결국 2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파이 라디안이 360도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가 180도, 2파이가 360도. 라디안은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해놨죠. 그래서 2파이는 360도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물리에 필요한 수학.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힘들어하고 선생님도 수학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이냐 선생님이 했더니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인의 2세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사인 2세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그쵸? 그 다음에 x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내려오고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x의 n-1승. 거꾸로 적분을 하면 그러면 더하기 1이 되고 올라가야 되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n 더하기 1에 x의 n 플러스 1승이 되면서 우리가 뭔가 가속도를 적분하면 at,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2분의 1이 at 제곱이 된다라는 거에 써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인 2세타는 수평 도달 거리에 적용이 되죠. 포물선 운동에서의 수평 도달 거리에. 그리고 2세타 때문에, 그렇죠? 더해서 세타와 90도 빼기 세타의 경우에 수평 도달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도 23도와 67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아직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단진동에서 나오게 될 내용인데 세 가지는 a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가 일단 나갑니다. 그리고 a 오메가의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는 나가고 오메가 a의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단진동에서 주기를 구할 때 4차시가 될 텐데 그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타가 아주 작을 때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리미트에 세타가 0으로 갈 때에는, 그렇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그리고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전부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타가 작을 때는 세타나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가 다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물리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힘의 정의입니다. 물 원에서 배우셨을 텐데 힘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종이를 구겨서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단 종이를 구길 수 있죠. 그 종이를 구기는 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양의 변형이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정지한 종이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이의 운동 상태를 바꾼다던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쵸. 정지해 있던 종이가 움직이니까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속도의 변화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생기게 해요? 가속도가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힘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힘은 결국 모양의 변형과 가속도를 생기게 하죠. 자, 그 다음 지금은 물투는 물원과 다른 부분이 2차원적이기 때문에 힘을 분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힘을 X성분과 Y성분으로 분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사인과 코사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각도와 마주보는 변이 들어있다면 그건 분명히 사인이에요. 각도와 마주보는 변이 들어있으면 사인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했죠? 사인이나 코사인을 어떤 대상에 곱하면 분명히 크기는 작아진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FY가 F에 비해 크기가 작아요. 그죠? FY가 F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각도랑 마주봤기 때문에 사인이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큰 F에 사인을 곱해야 작은 FY가 되겠죠. 훌륭해요. 자, 똑같이 그럼 밑은 마주보는 변이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코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fx와 f도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코사인인데 큰 거에 곱해야 작아질 테니까 f가 더 크죠? f 코사인이 fx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앞에 운동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시작은 그죠? 힘이 뭘 할 수 있느냐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힘은 모양의 변형과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죠. 결국 힘은 속도가 변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속도가 유지되거나 정지해 있는 물체, 속도 유지되는 걸 다른 말로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겠죠? 속도가 유지되거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때 힘은 얼마여야 돼요? 힘이 0이어야겠죠.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의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무슨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작용하는 물체는 힘이 0일 안 작용할 순 없어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했을 때 힘을 합친 것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합력. 그렇죠? 또는 이 힘 저 힘을 다 더해서 알짜 매기의 힘,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면 뭐가 되는 거다?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은 다시 말하면 계속 운동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관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1법칙 뭡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하더라도 합력이 0일 때에는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 즉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관성의 성질에 대한 얘기만 하나 더 해볼게요. 관성은 자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라 언덕에서 저 학교 앞에 있는 트라 언덕에서 깡통이 굴러내려와요. 깡통이. 그 깡통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 깡통을 정지시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반적인 깡통이라면 쉽겠죠. 이번에는 버스가 굴러내려옵니다. 깡통과 버스. 어떤 기사님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잡고 내린 거죠. 버스가 굴러내려요.
그럼 요번에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내가 버스 앞에 뛰어들어서 버스를 정지시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 버스는 정지시키기가 어려워요. 정지 어려움. 그리고 깡통은 정지시키기가 쉬워요. 정지 쉬움. 다시 얘기하면 버스는 속력을 바꾸기가 어렵고 깡통은 속력을 바꾸기가 속도를 바꾸기가 쉬워요. 그럼 관성은 누가 크죠? 그렇죠. 버스가 관성이 크죠. 그리고 깡통이 관성이 작아요. 그럼 버스랑 깡통의 차이는 뭐예요? 그래요. 버스가 질량이 더 큽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인 관성도 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량이 큰 물체는 속도를 바꾸기가 어렵겠죠. 됐나?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는 걸 봤다면, 그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얼마여야만 한다? 0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닥에 서 있다. 여러분들의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겠죠. 중력이 작용하는데? 어쨌든 0이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떠 맞춰주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요. 수직항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뉴턴 운동 2법칙이에요. 자, 1법칙이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합력이 0일 때에 운동 상태, 속도가 유지된다는 법칙이었다면 이 법칙은 반대죠. 합력이 얼마일 때, 0이 아닐 때 뭐가 됩니까? 속도가 변한다. 다시 얘기하면 뭐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법칙이고, 당연히 합력에 의해 가속도가 생겼으니, 그죠? 이 가속도의 크기는 가해준 뭐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고, 그쵸? 뭔가에 반비례할 텐데 그건 뭐예요? 질량이라고요? 왜요? A는 n분의 F라고 배웠어요? 아, 네. 자, 위에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가속도는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과, 그죠? 변화시키는 성질과 유지하는 성질은 반대일 수밖에 없죠. 즉, 가속도와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인, 그래요, 관성. 관성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썼어요. 근데 관성이 뭐에 비례하죠? 질량에. 아, 결국 가속도는 관성, 질량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A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분의 F라는 걸 얻었고,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 운동을 시켜 봤을 때 생기는 가속도의 비율을 통해 질량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럴 때의 질량을 무슨 질량이라고 부른다? 관성 질량이라고 부른다는 훌륭한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어우, 똑똑해요. 그쵸?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 2법칙은 A는 n분의 F다.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선생님, 왜? 아니, 1법칙이 힘이 없으면 합력이 0이다고. 아, 힘이 없거나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유지된다고. 2법칙이 합력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생긴다면 속도가 변한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두 개의 법칙입니까? 한 개의 법칙이지.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리원에서 이미 하셨겠지만, 그죠? AF는 MA에서 양변에 T를 한번 곱해줘 봤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FT는, 그죠? M의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랑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네, 뭔가가 나와요. 이게 뉴턴 2법칙의 또 다른 면이죠. 네. 뭐 이거는 물체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아, 해야 되는 얘기군요. 이렇게 하면 뭔가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때 다시 한번 조명하기로 합시다.
자, 다음 뉴턴의 운동 3법칙입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그죠? 의자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우리는 의자를 밀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의자를 밀면 힘을 받은 대상은 의자예요. 그러면 의자가 힘을 받았으니 의자가 무슨 운동을 해야겠어요? 가속도 운동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일어나죠? 이상해요. 자, 똑같이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닥을 밀었어요. 그렇죠? 바닥을 밀었더니 바닥은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고 되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몸이 올라오죠. 이게 뭘까? 이런 거죠. 그럼 결국 일어날 때에 내 몸이 가속도 운동을 했고 푸시업을 할 때에도 내 몸이 가속도 운동을 했다면 결국 내 몸이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힘이잖아요. 내 몸이 힘을 받아야만 하더라라는 거죠. 그 힘은 누가 줬을까요? 의자를 밀었고 바닥을 밀었더니 그렇죠? 결국 의자 또는 바닥밖에 없잖아요. 나와의 사이에. 그래서 이 상황을 말이 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의자를 밀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됐다. 결국 누군가 나를 밀었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쵸? 의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의자가 나를 밀었다. 그죠? 반대로 푸시업을 할 때에도 내가 바닥을 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나를 누군가 밀어서 올리는 거죠. 그게 누가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바닥이 나를 밀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배웠듯이 힘은 모두 모기 때문에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상호작용, 네 가지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를 배웠잖아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상호작용. 그쵸? 뭐였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죠? 이것처럼 결국은 나와 의자, 나와 바닥이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작용했을 때, 그쵸? 반드시 힘을 받은 대상이 다시 힘을 가한 대상에게 작용하는 힘이 생긴다.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자를 밀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밀고 몸을 일으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문제에서 나오는 상황들은 그래요. 없을 것 같은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봤었을 법한 걸 얘기를 하면 그죠? 이런 상황이죠. 자, 2kg과 3kg을 10N을 가해 밉니다. 그럼 이제 아까 해봤으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나올까요? 5kg에 10N이니까 2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러면 실제로 A에 작용한 알짜힘은 4N, B에 작용한 알짜힘은 6N이죠. 이럴 때 A가 B에 가한 힘이 6N인 건 금세 찾아요. 그쵸? A가 B를 미는 힘이 6N인 건 금세 찾아요.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항상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게
그럼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B가 A를 미는 힘은 결국 크기는 뭐랑 같냐 하면 A가 B를 미는 힘과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답은 6N이죠. 오케이.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 A에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했어요. 4N만 남았죠. 왜? B가 A에게 왼쪽으로 6N을 작용했으니까. 그럼 4N이 남는 게 납득이 되죠?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작용-반작용 법칙 이런 거고요. 마지막 1 운동 에너지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그죠? 뭡니까?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S. 등가속도 운동 중에 마지막 식이죠. 양변에 뭘 곱해보자? 2분의 1m을 곱해보자. 그럼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은 2as의 2분의 1m이 되겠죠. 즉 mas가 되네요. ma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뭡니까? f죠? 그래서 fs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해주면 특히 어떤 일이죠? 조심하실 거?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럼 이 F는 가속도가 존재하는 힘이어야 되죠. 즉 알짜 힘이 일을 해주면 오케이? 알짜 힘이 일을 해주면 결국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알짜 힘이 일을 해야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럼 알짜 힘이 아니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